네, 추석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아라랑께 TV 지역 언론 브리핑 시간. 지금 앉아 있는 저는 전북 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처장의 손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항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시던 우리 명사회자 이상훈 이사님께서는 지금 앞에 앉으셔가지고 지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금 감수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상황에 따라서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실 가능성도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석 끝나고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민심이 한번 요동쳤던 것들이 이제 정리돼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민심을 정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또 평가가 엇갈리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 시점에서 언론이 주요하게 띄우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언론이 만들어내는 후보자들이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크게 봐야 될 이제 보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대선 후보자와 하나는 전주시장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는 보도가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 보도를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자의 경우 전북 도민일보에서 정세균 총리를 띄우는 이제 그런 띄우기 보도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얘기를 전에 이제 말하란게 TV 지역 언론 브리핑 시간이 시작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전주시장 후보자 띄우기가 심각하다. 이 내용은 9월 11일 뉴스피클 보고서에서 정말 나오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는데요. 이 보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북 도민일보의 정세균 총리 띄우기와 관련해가지고는 지금까지 두 번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면서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보도가 전당대회를 묘사했는지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전북 도민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정세균 총리를 지면에서 계속 호출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정세균 총리가 나중에 이제 대권 가능성, 그다음에 전북 표심이 어떻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대권을 얻기 위해서는 전북 표심이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밀어주냐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보도를 계속해서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전북 도민일보가 김부겸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정세균 총리의 대권 도전에 굉장히 유리하고 이게 나중에 차기에 전북에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보도를 해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했었지만은 이낙연 대 정세균 프레임을 형성해서 이를 호남 남북 전쟁으로 묘사하기도 하는 그런 보도를 해왔었는데요. 전형적인 지역 감정 조장의 보도이기도 하죠.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부겸 후보가 당대표가 되지 못했고요. 최고위원 이제 투표에서도 정세균 개인 이제 후보들이 떨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했었던 3명의 후보자가 모두 탈락했다. 이런 보도를 유일하게 이제 언급하면서 민주당 호남의 정치력도 전남 광주가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고 전북은 이중대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전북 도민일보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도들을 계속 보면요. 전북 정치권 이낙연 정세균 대권 경쟁이 소가리를 앓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본방인 전북서 대권 쏘아 올린다. 전북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위기감. 전대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따라서 전북 정치권 정계 개편 내관이다. 이제 이러한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왜 자꾸 정세균 총리가 이렇게 자꾸 언급되고 있는지 의아함을 가질 만큼 계속해서 비중 있게 나오는 그런 보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전주시장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막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8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달까지 관련해가지고 전주시장 후보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게 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훈 행정부지사, 지금 전라북도의 행정부지사이고요. 그리고 한민희 이제 대외협력국장이죠. 전라북도의 대외협력국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2명 다 송하진 지사의 라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출마에 대해서 말을 아낀다고 하지만 이미 기사를 읽는 사람들은 그 2명의 이름이 벌써 이미지가 다 그 이름이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출마 의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언론사들이 자신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선택해서 띄우기를 하는 건지 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말 그 의미를 알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임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난달 24일, 그러니까 지난달에 8월 24일 날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최훈
이제 부지사가 지금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취임한 새로운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두고 전북일보와 도민일보 등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주시장 후보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라고 조금씩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11일자 전북도민일보도 전라북도 내부 인사에 지역 정치권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지방선거 출마설이 돌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에는 전북일보 백성일주필도 칼럼을 통해서 최은 부지사의 전주시장 출마설을 언급했죠. 그러니까 이 부지사님은 행정부지사로 취임을 하자마자 전주시장 출마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출마설들이 지금 지역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죠. 근데 최은 부지사님이 지금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전주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갔고 그 이후에 행정고시를 이제 합격하면서 전라북도청의 정책기획관, 전라북도 남원시 부시장 이렇게 주요 이력들을 쌓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으로 가시죠. 그래서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장관 비서실장, 행정자치부, 지방세제 정책관 이런 주요 이력들을 쭉 훑으시면서 이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2020년 8월 24일 날 취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하자마자 전주시장을 염두에 두고 송하진 지사, 전라북도 지사가 열심히 이렇게 이제 부지사로 자리를 모시게 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보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나오게 돼요.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입니다. 이분은 이제 9월 7일자에 전북도 인사발령에서 이제 국장으로 내정이 됐죠. 전북 진안 출신이시고, 이제 지역의 이제 고등학교와 지역의 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곳들을 졸업하면서 전주시 홍보지원 담당으로 있다가 송하진 지사를 따라서 이제 전라북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언론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이제 공보관 역할을 맡게 됐고 그 이후에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면서 송하진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외협력국장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원택 전 이제 대외협력국장의 모델을 그대로 이제 전라북도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고향인 진안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마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전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외협력국장에 내정이 되자마자 또다시 이제 그 특정 지역에 이제 후보자로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들이 전북 도민일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지자체 선거나 그 선거 후보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동안의 이력을 쌓아오면서 그 이력에서 정말 특출난 성과가 있었는지, 역할을 잘 해왔는지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능성이 있다라는 출마 가능성을 흘리면서부터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디어 이용자들이 자기들이 알기도 전에 그 이름이 각인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더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북일보의 백성일주필의 칼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8월 31일 칼럼에서 송하진 지사는 3선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난 총선 때 지사 출마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후보들이 낙선 경쟁자가 없어진 바람에 자연스럽게 송 지사의 3선 출마가 점쳐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경쟁 대상이었던 김현미 이제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아파트값 문제를 잡지 못해서 입도 뻥끗할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의 이제 칼럼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뚜렷한 송지사 대항마가 없다라면서 대항마가 없는 송하진 지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김승수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일주필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김승수 시장은 지사 선거를 겨냥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시장 선거로 돌아서도 손해볼 게 없다는 판단하에 조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젊은 층과 서민층, 간변단체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생각보다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이미지가 너무 포퓰리스트로 각인되고 뚜렷한 업적이 없다는 평가 때문에, 단점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승수 시장은 포퓰리스트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 송하진 도지사에는 대항마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갑자기 최은 부지사를 언급하면서 김승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후에 최은 부지사를 언급하면서 대항마로 인식되게끔 하는 이런 언론 보도가 칼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을 읽어봤을 때 그런 행정수장, 아까 최은 부지사나 이런 분들의 업무 능력이나 업적보다는 특정 인물, 그러니까 송하진 도지사겠죠. 송하진 도지사의 결단, 이 사람을 어디 후보자로 내세우겠다, 우리 조직
에 대해서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결단이 전주시장이나 특정 행정수장이 되는 지름길이자 중요한 요소로 보이게끔 만드는 이런 언론 보도가 아니냐. 전주 시민의 판단은 정말 언론 보도에 있어서 안중에 있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이러한 우려감이 보이게끔 하는 보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지점이 있어요. 이러한 게 이번뿐이었을까? 우리 지역 언론의 보도가 단지 이례적인 문제점만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니다. 반복되고 있다. 특정인을 위한 보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 모니터 보고서가 민언련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요. 2017년 대선 후에 전북목 찾기를 굉장히 대선 때 중요한 프레임으로 내걸고 지역 언론들이 다 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어떤 보도가 나왔었냐면요. 전북 출신 킹메이커 누가 있나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대통령을 만든 전북 사람들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 인사를 역할을 거론하고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는 이런 보도들이 이어져 왔어요. 좀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일보는 5월 10일 날에 대선이 끝나고 2017년 5월 10일 날에 전북 출신 킹메이커가 누가 있나 이제 이런 보도를 하면서 32명의 인물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인사탕평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죠. 전북 출신 중용 관심 이제 이런 보도에서는 향후 구성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주요 보직각 내각에 전북 출신이 포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진영 의원, 이춘석 의원 등을 거론했고요. 또 이상직 전 의원, 한병도 의원, 이상직 지금 의원이죠. 그 중요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 어디 공공기관장으로 누구 해가지고 총 32명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도민일보도 대통령을 만든 전북 사람들이라는 보도를 5월 10일과 11일의 보도를 통해서 정치, 언론, 경제 분야별 이제 인물들을 전부 추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북도민일보 출신의 인물들까지 특정 이제 기관장의 이제 인사로 추천함으로써 좀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좀 자세도 윤리 문제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당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상직 전 의원도 굉장히 많이 거론돼요. 지금 의원이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재경도민위원회 문재인 후보 지지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공을 굉장히 치켜 세우고 계속해서 중요 자리에 이 사람을 중용해야 된다라는 보도들을 지역 언론에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나중에 표로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은 그 당시에 저희가 주요하게 모니터했던 전북일보, 도민일보, 전라일보, 뭐 새전북신문 뭐 이런 보도들을 보면요, 뭐 이춘석, 진영, 정동영, 뭐 신경민, 이용욱, 뭐 이춘석, 이상지, 이강래, 유성여 막 다 거론됩니다. 다 거론돼. 그래가지고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나오지 않고 특정 자리에 중용이 돼야 된다. 총리 후보로 이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전북 특정인사 띄우기 신문 보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당시에도 진행이 됐고, 이거는 또 2017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넘어가면 그 이전 총선에서 그러고 그 이전 지선에서도 그러고 그 이전 대선에서도 반복되는 행태다. 그래서 신문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특정 인물 띄우기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도를 보실 때 이 이름이 갑자기 왜 거론됐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시고 이게 정말 실제 움직이고 있는 여론인가, 아니면은 언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정 프레임이 나한테 나도 모르게 각인된 건가, 이 부분을 반드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